네, 오늘은 전태일 의료센터 기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는데요. 지금 전태일 의료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녹색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되게 큰 프로젝트고, 이게 총 건립 비용에는 한 200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 사회연대병원인데, 그리고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이 뭐 산재 피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아프고 할 때 그들을 전담으로 위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병원이에요. 50억을 일반 시민들의 모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추진을 해온 지가 좀 됐는데 이미 목표 금액은 다 채워졌고, 그래서 지금 와서 저희가 뭔가 또 기부를 하는 게 좀 민망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투 유니온이 그동안 녹색병원에서 받은 여러 가지 혜택들, 은혜들, 도움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저희도 어떤 몫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녹색병원이 그동안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지, 타투 유니온에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거를 좀 도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타투 유니온이 녹색병원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녹색병원한테 타투 유니온이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타투이스트들 전체가 사실 녹색병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녹색병원 덕분에 지금 모든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들은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은 1년에 2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녹색병원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네. 완벽한 종합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타투이스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나와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 우리들 거북목, 터널증후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투 유니온이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국 타투이스트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투 법제화가 왜 이렇게 33년이나 걸렸어? 라고 했을 때, 물론 회방을 놓는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그 회방을 놓는 단체들이 하는 말이 불필요한 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염관리 지침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없어서 법제화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의료단체가 그걸 만들어지는 거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네. 그래서 타투 유니온이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연대한 단체가 녹색병원이었어요. 한국식품노조에서 녹색병원과 첫 미팅을 주선을 해주셨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상혁 원장님께서 그래, 그럼 타투 노동자들, 문화예술 노동자들 우리가 품자, 왜? 여기는 전태일 병원이니까 지금 전태일 의료센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녹색병원은 원래 전태일 병원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태일 병원이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노동자들 품자라고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고, 임상혁 원장님이 직접 뛰시는 TFT가 만들어져서 1년 동안 타투이스트의 감염관리 지침이 만들어졌고, 멸균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시저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녹색병원에 대해서 이 멸균 프로시저 얘기했던 편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면 2021년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연구 용역이 시작됐고, 정부에서 준 거예요, 연구 용역을. 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지금 타투 유니온이 가지고 있는 녹색병원이 만들어주신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지침,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정부안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임상혁 원장님이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당시에 그 팀장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팀장님이랑 지금도 종종 국회에서 이 행사 있으면 만나요. 네.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녹색병원의 감염관리 지침을 보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감염관리 지침이다.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연구 용역서에 보면은 그냥 우리 감염관리 지침이 다시 타이핑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일들이 있었어요. 2023년도인가 2년도쯤에 한 지역 광역시 단체에서 타투 특구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또 그 지역 지자체에서 물어봤겠죠.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위해서 타선 장치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공문을 내려줬어요. 2021년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한 이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지침 이거를 가지고 지키면 된다라는 공문이 나온 거예요. 즉 녹색병원의 감염관리 지침이 결국 또 표준안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야 니네 타투 유니언은 그런 거 가졌어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그 이후로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는 틈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도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의협단체들은 계속 그거를 문제 삼죠. 네. 그런데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그게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녹색병원이 만들어 놓은 감염관리 지침이 국가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문신사법이 만들어졌을 때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회 회원들,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일반 타투이스트들도 전부 다 이 문신사법의 혜택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제가 혜택이죠, 저희한테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녹음하는 이유는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은 이미 얼마의 기부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의원 의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유니온 조합원들도 대의원이 결정한 사항대로 자기 이름으로 기부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든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서 네. 유니온 조합원들한테 알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리 얘기하면 각자가 더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큼 엄청나게 큰 도움과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의 추가 기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반 타투이스트들 혹은 타투이스트가 아니더라도 타투를 사랑하는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녹색병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안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네. 타투이스트들도 권리도 챙기고 법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네. 정말 이거는 인간된 도리로서 네. 녹색병원 전태일 의료센터 설립 기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소민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동자 친화병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혜택 받아? 이 녀석들아 우리가 다 노동자다. 전 국민이 노동자고 네. 낮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병원이 우리에게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그쵸. 병원이 앞으로 많아져야 되고 하나는 있어야 해요. 네네. 그런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이 제일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문신사법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의료계의 도움을 원했었죠. 다들 저희를 도와주길 바랬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네. 돌아왔던 건 늘 우리가 들었듯이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죠. 그걸 전면적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문신사법을 지지해주시는 유일무이한 의사선생님께서 딱 한 명, 네. 단 한 명, 네.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아는 100분의 의사 선생님 중에 99분은 타투가 의료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의사협회가 단체의 언어를 쓰는 거지 네. 어떤 의사 선생님도 타투가 의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황동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네. 의사협회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타투가 의료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 너무 필요한데 네. 의사협회를 상대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쉽지 않죠. 네. 그때 과감하게 공식 성명으로 맞아요. 네, 진짜 의사로서 나는 문신사법을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주셔서
그게 국회의원들 게시글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공식 게시물로 달아놓으셨죠. 그걸로 저희들이 얻은 이익은 감염 관리가 해결이 된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얻었으니까 사실 다시 똑같은 얘기하게 되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타투이스트들은 임상혁 원장님과 녹색병원 식구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오던 것들, 우리가 녹색병원과 협업해서 만들어준 어떤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그린 타투 센터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수반되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유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녹색병원 임상경 원장님과 타투 유니온이 만든 그린 타투 센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멸균 감염 관리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그린 타투 센터 이름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린 타투 센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단 법인도 추진을 할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감염 관리 교육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잖아요. 조합원 분들께는 저희가 이 문신사법의 근간인 멸균 감염 관리에 대해서 무료로 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린 타투 센터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염 관리 교육을 가지고 사실은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그린 타투 센터가 나서서 무상으로 혹은 저렴하게 이걸 제공하면은 훨씬 우리 타투이스트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네,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네. 바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법제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고나 분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사법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책임 소재라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타투 작업이 끝난 후에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람들이 있어요. 시작을 할 때 이제 어떤 바늘을 썼는지 재료들, 잉크의 로트 번호라던가 작업 시간, 그리고 작업 결과물, 기타 등등 이 작업이 진행됐을 때 문신사는 멸균, 위생 지침을 지켰고 작업 시간도 동시에 적어야 돼서 이 기록들이 어떤 문제가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타투이스트의 잘못은 없다 혹은 이 가피가 어디에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연구 데이터도 필요하고 요 기록물도 필요한데 이걸 담당하는 게 그린 타투 센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합원들이 계시고 이 기록들을 그린 타투 센터로 보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단일한 연구센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요. 그거를 그린 타투 센터가 맡아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있는 3명이 사실 그런 건데 문신사법을 아마 셋이서 읽어본 횟수를 더하면 뭐 1000회는 안 되겠지만 몇백 회가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소비자가 작업을 받기 전에 남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작업자가 작업 후에 남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작업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의무와 지침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이걸 다 지켜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내 귀책이 없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의무사항을 다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저는 5손가락 안에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타투 유니온이 지금 해오던 것처럼 산업을 보호하려면 우리 작업자들, 소비자들 지키려면 이 룰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는 어떻게 될지는 뭐 조합원들한테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궁금하시면 조합원이 되시고 네. 그 중요한 거는 그것의 주체는 그린 타투 센터라는 곳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멸균 감염 관리 교육이나 이런 걸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건 조합원들이 내주신 조합비로 이 모든 건강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이런 연구 관련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조합비 내신 만큼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색병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곳이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운 곳이 될 것이고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이 녹색병원 그리고 그린 타투 센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녹색병원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의료센터의 건립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부로서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조합원 한 명당 뭐 10,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진 금액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나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의미 있고 더 나는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전에 들어서 전태일 의료센터 이런 것에 의의 그리고 우리 타투이스트로서 받았던 도움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답의 뜻을 밝히고 싶으시다면 기부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그냥 보답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보답을 하지? 녹색병원에 기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녹색병원과 상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들 중에도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녹색병원의 가장 큰 보답은 전태일 의료센터 설립 기금으로 우리가 기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타투 유니온을 만들고 났더니 녹색병원이 도와주고 법무법인 5월이 도와주고 민변이 도와주고 전태일 재단이 도와주고 노회찬 재단이 도와주고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보듬어 주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유는 가장 나약한 연대가 시작될 때 그 나약한 연대를 지나왔던 선배 연대들은 무조건 다음 연대를 돕습니다. 그게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 바닥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나약한 연대가 아니에요. 타투 유니온이 꽤 단단한 연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면 다음 나약한 연대를 돕는 거죠. 근데 전태일 의료센터가 나약한 연대라는 게 아니라 전태일 의료센터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약자들이고 저희도 이제 단단한 연대로서 나약한 연대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도 또 취약한 노동자로서 네. 아직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안정화된 상태도 아니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또 전태일 의료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산재 근골격계 질환이 많잖아요. 노동조합이 신경 쓸 부분이 그 타투이스트 산재, 네. 직업 중에 얻는 질환들. 네. 녹색병원과 어떻게 보면은 또 보답이지만 또 돌아서 우리를 위한 맞아요. 기부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문신사법을 이제 임원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네. 다른 곳들은 늘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늘 봐왔는데 내가 막상 이 판에 들어와서 관찰을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많은 단체들의 협업과 연대와 그리고 수많은 노동계의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선배님들의 발자취와 그 많은 피땀 눈물들이 엮여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녹색병원을 보면서 얻었던 마음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그런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법안을 만드는데 4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이소위원회 심사.
보건복지위원회 이소위 심사 네. 가장 어려운 곡이었죠.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그 다음에 법사위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 표결. 그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소위원회 심사예요. 거기를 우리가 통과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실 박주민 의원님이 미친 듯이 달려주셨죠. 이 소위원회 심사 때는요, 저희 법안을 내주신 의원님들이 이 소위에 없어서 그걸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저희가 타트리니온 임원들이 아침에 한탄을 했어요. 그 노동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네. 그랬더니 이남순 소장님께서 이남신 소장님. 네, 이남순 소장님께서 김남희 의원님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한국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세요. 지금은 네. 이남순 대표님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제가 노동계의 큰 어른이시죠. 그쵸. 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이셨고요. 네.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동안 타투 유니온이 3년 동안 그거 사실 저희 PT에서 따낸 거긴 해요. 그런데 네. 노동권익센터에서 3년 동안 저희한테 꽤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합비가 없을 때 감염관리 지침을 인쇄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배송했던 수백만 원의 비용은 전부 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마지막 3년차 지원 받았을 때는 그걸로 지금 저희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 녹색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네. 강의료로 지금 어. 지급이 됐어요. 그때 인연이 됐던 이남신 소장님이시고요. 네. 지금 한국 비정규직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김남희 의원님께 네.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친구들의 간절한 염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님은 진짜 몇 초 뒤에 네라고 대답을 다시 보내셨어요. 네. 그 네라는 한마디를 나중에 이남 소장님이 오전에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왜냐하면 김남희 의원님이 저희랑 올해 1월쯤인가 들어가서 김남희 의원님을 뵙고 저희가 그때 법안 설명을 꽤 길게 했어요. 맞아요. 의원님 한 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네.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얘기 나누시고 끝났죠. 네. 그러고 나서 김남희 의원님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의원님이세요. 근데 왜 김남희 의원님을 가서 만났니? 라고 하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저희 네. 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 임상혁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김남희 의원님을. 저희가 녹색병원 그린터치 센터 운영위 하던 날,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도 있습니다. 운영위 하던 날 딱 집어주셨어요. 네. 이분 가서 만나 라고 하고 비서관님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만나 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연을 계속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임상혁 원장님, 이남순 소장님 이런 분들이 그 다리를 놔주셨고 회의록을 이제 받아보게 됐어요. 이소위 회의록을. 네. 저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 그날 너무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타투 유니온 단톡방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텍스트로. 몇 번 법안이 심사 중입니다.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법안이 들어갔어요. 간신히 올라갔어요. 심사를. 안 끝나는 거예요, 심사가.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앞에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빨리 달렸기 때문에 네. 우리 것도 5분, 10분, 5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20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네. 30분이 아마 됐을 거야. 그래서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근데 잘 됐어요. 그리고 통과됐죠. 지금 우리 무시사법이 생겼으니.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나서 회의록이 열렸어요. 회의록을 봤더니 감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견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열심히 막아주시기도 했는데 네.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결됐잖아요 이미. 근데 네.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와 큰일 났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갑자기 김남희 의원님이 등장을 하셔서 회의록 한 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의 태생부터 현황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필요성과 지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앞에 얘기했던 이견을 말씀하셨던 분도 갑자기 태세를 확 전환하시면서 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음.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황수경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어라고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됐고 기적 같은 이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 저희 문신사법을 가지게 됐는데 네. 그 기적의 한가운데는 정말 감사하게도 항상 녹색병원과 임상현 원장님이 계셨어요. 기부는 아마 여기 그래픽으로 뜰 거예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여기 어딘가에 팝업이 뜨나요? 네, 그래서 오. 타투 유니온 통장을 열 거예요. 타투 유니온 통장을 열고 기부된 돈은 100% 그 타투 유니온 기부금과 더해져서 네. 한국에 있는 타투이스트들과 네. 타투 유니온 연대 기금으로 그 이름으로. 이름으로 네. 기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명씩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라는 이름이 전태일 의료센터에 가면 항상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전태일 의료센터에 기부를 10만 원 이상 하면 네. 그 벽돌에 이름을 새겨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투 유니온 이름으로 기부되는 게 뭔가 싫고 내가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따로 기부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두 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타투 유니온은 네. 어찌됐든 저희들이 타투 유니온에 지금 조합비를 내고 있는 그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인원수대로 네. 1만 원씩 해서 기부가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것도. 네. 거기에 지금 추가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도 있지만 한국의 타투이스트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타투 유니온 하나, 한국의 타투이스트들 하나 이렇게 오.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할 예정이에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네. 적용할 수 있는데 아까 소민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벽돌을 한 장씩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배운 시민들이죠. 50억을 순식간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아서요. 네. 벽돌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미 마감된 건가요? 벽돌로는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벽돌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24시간 그 기부자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화면 같은 거에다가 제가 놓쳤네요. 제일 억울한 거는 그거예요. 저는 진짜. 제 이름 하나, 저희 딸내미 이름 하나, 둘째 딸 이름 하나, 아내 이름 하나 해가지고 제 욕심도 많다. 4장을 기부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쉽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재생은 될 거니까 자기 이름 찾아볼 수 있게 하염없이. 할 것이고 음. 그래서 기부하세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세요.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